여러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미사일보다 더 많은 목표물을 파괴하고 있는 무기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폭격이 시작되기 전 이미 내부에서 누군가가 좌표를 남겼고 공격 다음날 텔레그램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의 폭발 영상이 이란의 승리처럼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이 모든 걸 주도한 조직의 이름조차 처음부터 가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믿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이란의 노루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시즈다 베다르는 새해 14일째 되는 날 온 가족이 공원으로 나가 함께 밥을 먹고 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테헤란과 카라지를 잇는 비원 교량 아래 공원에도 그날 수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돗자리를 펼치고 아버지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미국의 미사일 2발이 날아왔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높다는 그 교량은 2번의 공습에 붕괴됐고 80명이 사망했으며 9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명절 소품을 나온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전쟁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전쟁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전포고가 있고 국경을 넘고 군인들이 싸웁니다.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 위에 표시되고 민간인과 군인의 공간은 구분됩니다. 적과 아군이 명확하고 전장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전쟁의 전장은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닷새 만인 3월 4일까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해상, 미사일은 500발 이상, 드론은 2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3주 동안 공습을 강화해서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 전쟁이 경제 뉴스에서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처음 공격했던 날 서울 코스피 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단 1시간 만에 1.6% 폭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10% 급등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미 이 전쟁의 파편은 여러분의 지갑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미사일과 드론보다 먼저,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되고 발사 허가도 필요 없으며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뉴스피드를 스크롤하는 그 행위를 통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세 겹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땅이 이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침투망이 움직이며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정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전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란에 가본 적도 없고 이 전쟁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작동하는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전쟁, 모든 분쟁,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실험실입니다. 그 실험실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층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전이 가능했던 이유, 즉 이 전쟁이 왜 이야기에 이토록 취약한가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땅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여온 누군가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로이터와 AP,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공통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공중폭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격은 밖에서 두드린 게 아니라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사드는 이란 핵시설과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수개월 전부터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 수백 대를 이란 내부로 밀반입했습니다. 무장 드론은 상업용 장비나 일반 물자로 위장됩니다. 이란의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봐도 그냥 공장 자재입니다. 현지에 잠입해 있던 요원들이 이것을 외진 지역, 공장 제약, 창고 한켠에 분산 배치합니다. 그리고 작전 명령이 내려오는 순간 이란 땅 위에서 이란을 향해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현대판 트로이 목마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는 하나였지만 이번엔 이란 전역 수백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모사드 요원들은 최소 몇 달에서 최대 수년간 이란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이란 군 수뇌부가 어디에 사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벙커로 이동하는지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CNN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사드는 수년 동안 이란을 놀이터처럼 취급해왔다. 공습이 시작되자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비상 대응을 위해 벙커로 집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부사령관, 핵과학자들까지. 이 공격으로 제거된 이란군 고위급 인사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자택 침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군 최고 수뇌부가 집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원들이 아무리 잠입해도 이란 최고 수뇌부의 침실 위치와 벙커, 좌표, 비상 대응 절차까지 파악하려면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준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란 당국의 사후 반응이 그 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휴전선언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 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7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체포했습니다. 테헤란, 케르만샤, 쿠제스탄, 이스파한, 파르스, 이란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전에 이미 모사드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여러 명이 처형됐습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민감한 장소의 위치와 사진, 기밀 문서, 군 인사들의 동선을 외부로 넘긴 것입니다. 물론 이 발표들을 전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란 당국의 발표는 언제나 내부 통제를 위한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전으로 치부하기에는 정황이 너무 많고 너무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이 내 팀의 전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패스 루트,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 세트피스 작전까지 전부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직면한 상황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순간 이란은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이 이 전쟁의 첫 번째 층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사일 교환 뒤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먼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즉 내부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두 번째 전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장은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텔레그램 알림이 쏟아집니다. 누군가가 영상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빛들, 연기, 폭발음.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란, 텔아비브 공습 성공. 현장 영상. 이미 조회수 300만. 지인 5명이 같은 영상을 각각 다른 채널에서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의 정체는 알제리의 불꽃놀이 축제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로이터가 직접 팩트체크로 반박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 영상만이 아닙니다. 수년 전 중국 텐진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영상이 이란의 최근 공격 장면으로 재포장됐습니다. 과거 군중 영상에는 대피소를 못 찾아 패닉에 빠진 이스라엘 시민들이라는 설명이 붙어서 퍼졌습니다. 이전 공격 때 찍힌 영상이 날짜를 바꿔 새 공습 장면으로 유통됐습니다. 모두 로이터가 단독 기사를 내서 반박해야 할 만큼 빠르고 넓게 퍼진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왜 이렇게 잘 퍼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침투망이 있었다. 좌표가 넘어갔다. 어디가 이미 뚫렸다는 사실이 먼저 알려지고 난 뒤 사람들은 그 틀에 맞는 영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 등장하는 순간 검증보다 공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진실 한 조각이 거짓 100조각을 살립니다. 침투가 실제였기 때문에 루머는 더 잘 먹힙니다. 이것이 텔레그램이 이 전쟁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텔레그램을 단순한 메신저 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텔레그램은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전과 발표실, 협박 방송국, 심리전 증폭기. 이 3가지가 하나의 앱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전과 발표실로서의 텔레그램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특정 해킹 그룹이나 무장 세력이 공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혹은 공격 직후에 우리가 했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언론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 수십만 명에게 사실로 인식됩니다. 현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현실을 덮어버립니다. 협박 방송국으로서의 텔레그램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한 달러는 미국 의료기기, 대기업 스트라이커를 공격했다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직접 선언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주가는 즉각 폭락했습니다. 한 달러가 실제로 공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선언 자체가 이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달라는 독립된 조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란 정보부 산하 해킹 유닛이 심리전을 위해 만들어 운용하는 여러 공개 페르소나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조직의 이름이 있고 텔레그램 채널이 있고 수만 명의 구독자가 있지만 그 실체는 국가가 만든 가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리전 증폭기로서의 텔레그램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전쟁에서 가짜 영상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과를 부풀립니다. 둘째, 상대의 방어 능력이 이미 붕괴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심을 직접 흔듭니다. 폭탄 하나는 건물 하나를 부숩니다. 하지만 가짜 영상 하나는 수백만 명의 현실 인식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드론보다 텔레그램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텔레그램은 전장 바깥의 채팅 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가장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고 공격을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며 오늘 등장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그 존재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이전에 존재한 적도 없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선언합니다. 특정 기업, 특정 시설, 특정 도시를 지목하며 우리가 배후라고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구독자는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됩니다.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 대체 누구야?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직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달라와 하이입니다. 한달라는 이미 앞에서 잠깐 등장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대기업 스트라이커 해킹의 배후라고 텔레그램에서 직접 선언한 그룹입니다. 이 이름은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상징하는 만화 캐릭터에서 따왔고 수만 명의 텔레그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킹 정보와 내부 탈취 문서를 공개합니다. 독립된 해킹 집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이터의 보도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달라는 이란 정보부 산하 해킹 유닛이 심리전을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공개 페르소나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가면입니다. 하이는 더 직접적입니다. 정식 명칭은 하라카트 아샤브 알야민 알이슬라미아. 파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 공격 미수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름입니다. SNS 영상에서 유대인 관련 이해관계를 겨냥하겠다고 선언했고 해당 은행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그룹의 실체와 배후는 지금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방안보 소식통들이 파악한 HAYI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범죄자들을 하청으로 모집해 실행을 맡기고 자신들은 추적을 피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공포는 가장 선명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한달라와 하이, 이 두 조직의 공통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체는 흐리게 만들고 공포와 메시지는 선명하게 만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비유 하나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집니다.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불을 켜도 아무도 없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아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공포만 남습니다. 다음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이것이 이름뿐인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전쟁의 핵심 병기는 드론만이 아닙니다. 익명성입니다. A가 B를 공격했으니 B는 A에게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달라가 공격하고 하이가 위협하고 이름도 처음 듣는 조직이 내일 또 등장하는 구조에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어디를 향해 반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가장 위험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실체가 있는 조직보다 더 무서운 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공포입니다. 폭탄은 건물을 부수고 끝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부수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가짜 조직과 해킹 페르소나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의 세 겹을 살펴봤습니다. 땅속에서 움직이는 침투망, 텔레그램에서 증폭되는 정보전, 그리고 실체 없이 공포만 남기는 가짜 조직들.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신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좋은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보다 출처를 먼저 보십시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폭발 장면, 드론 타격 영상,
군중 패닉 영상을 마주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본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영상이 충격적일수록, 감정이 올라올수록 공유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대신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어디서 찍혔는지, 누가 처음 올렸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그 영상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로이터, AP, BBC처럼 팩트체크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매체들은 지금도 이 전쟁과 관련된 가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격적인 영상을 마주쳤을 때 그 영상의 제목을 검색창에 넣고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을 정보전의 무기로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처음 듣는 조직 이름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1, 하이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름이 선명할수록, 주장이 강렬할수록 오히려 실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조직은 공격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했다고 선언하는 조직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관심을 원하는 개인이거나 책임을 숨기려는 국가이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두십시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잘못된 확신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채로 견디는 능력. 그것이 정보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적 근육입니다. 셋째, 이 전쟁이 여러분의 지갑에 닿는 방식을 주시하십시오. 이것이 경제 탐험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이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하고 유가가 출렁이며 원자재 가격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여러분이 내는 기름값, 여러분이 사는 물건값, 이 모든 것이 중동에서 날아가는 드론 한 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포트폴리오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한 종목의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항공유와 직결된 항공주, 정유주, 해운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섹터들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반대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입니다. 지금 자산의 1025%를 금 관련 자산으로 분산해두는 것.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어수단입니다. 그리고 달러입니다. 중동 불안이 커질 때 달러는 강해집니다. 원화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지금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이것이 이 전쟁을 보는 경제 탐험가의 방식입니다. 정보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내 삶과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연결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영상을 믿을지, 어떤 주장을 의심할지, 어떤 정보를 더 찾아볼지. 이 판단력은 특정 앱을 깔거나 특정 채널을 구독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세 개의 층위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침투망이 움직이고 텔레그램에서는 공포와 거짓 전과가 증폭되며 이름뿐인 조직들이 책임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미사일은 건물을 부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무너지는 건 현실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분쟁, 모든 선거, 모든 경제 위기에서 이 방식은 반복될 것입니다.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이름의 조직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전장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목표물을 파괴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더 강하게, 더 넓게 현실을 정의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고를 수 있는 자가 자기 삶을 지킵니다. 오늘의 이 판단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